자, 지금부터 안드로이드로 MQTT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환경 설정하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MQTT를 처리하실 거니까 라이브러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빌드 파일에 가서 필요한 거 제가 추가를 할게요. 새로운 거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교체하시는 거, 네, 곧 준비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0일 말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KTX 3.15. 자, 버전은 제가 이렇게 맞춰서 실행을 하는 것 뿐이고, 버전은 여러분들이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랑 올려놓은 부분이, 네, 제 블로그 가시면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파이썬이고, MQTT를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우리 네, 안드로이드와 라즈베리 파이 MQTT 통신 연습하시는 거 전에 있나 본데요. MQTT 라이브러리네요. 네, 여기 이 게시글에 가시면은 이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 카피 추가하셔서 그레이드 파일, 빌드 파일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야지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추가하시고, 네, 싱크 나우 하셔서 싱크 맞춰주시는 작업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MQTT를 이용하면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퍼미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인터넷 퍼미션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퍼미션 중에서 웨이크락이라는 퍼미션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 스테이트, 이렇게 권한을 세 가지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터넷 권한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 권한을 하셔야 되고, 웨이크락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우리가 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죠. 화면이 꺼지잖아요. 근데 MQTT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신청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제가 등록한 토픽으로 퍼블리시 됐을 때 어 서버가 브로커 서버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보내주잖아요, 메시지를. 네, 그러면 이제 알림 같은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발생하면 화면을 깨우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제 퍼미션을 설정해 준 거고요. 액세스 네트워크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걸 우리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명시를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여러분들 그 8.0, 9.0 이상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하는 게 여러분들 통신이 시큐어 통신만 가능하게, 즉 HTTP S 통신만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픈 API를 이용하시면서 HTTP 연결을 해서 뭔가 가져오신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HTTPS 통신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오셔 가지고 네, U 딱 입력하시면 use clear text traffic이라는 게 있죠. 네, 요거 여러분들 true로 걸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내부에서 브로커가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그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게 MQTT에서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 파워 라이브러리죠.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org에 이클립스, 그다음에 파워 안드로이드의 서비스고요. 자, 서비스에 MQTT 서비스, 요게 기본으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서버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 기다리면서 갖고 오거나 이런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비스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 패키지를 하나 그냥 쓰지 않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쓸게요. 자, 여기다가 MQTT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는 제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MQTT 네, 작업하실 수 있게 네, 요거죠. 자, 우리 화면이 하나 있어야 되죠. RES 가셔가지고 레이아웃 가신 다음에 액티비티를 일단 하나 만들까요? 액티비티 MQTT 가셔서 New 액티비티 MT 액티비티로 MQTT 테스트 액티비티 하나 만들고요. 피니시 하겠습니다. 네, 기본 패키지가 아니니까 R은 임포트 시키셔야 되죠. Alt 엔터 하셔서 임포트 시키시는 작업 하시고, 네, MQTT 테스트 코드로 가셔가지고 이거는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네, 리니어로 바꿔주시고요. 리니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기본 흐름은 우리가 버티컬로 갈 거니까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명시해 주시고, 네, 리니어 레이아웃은 하나 더 만들어서 매치 랩으로 네,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허리즌탈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네, 이 사이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에 랩이고 텍스트는 LED ON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퍼블리시 할 거니까 LED ON이라고 하나 하시고 그럼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는 버튼 LED ON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튼을 이제 2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버튼을 일단 2개 만들어 주시고 LED 오프 만들어 주시고 2개의 웨이트 속성을 네, 1씩 설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우선은 퍼블리시 하실 거니까 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이제 매니페스트 가셔서 MQTT 테스트 액티비티가 바뀔 수 있게 인텐트 필터를 네,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QTT에 가셔서 클래스를 하나 제가 만들게요. MQTT 작업만 따로 빼서 작업할 수 있게 MQTT라는
myMQTT라고 하나 만들게요. myMQT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MQTT는 네, 죄송합니다. MQTT는 일단은 이 MQTT를 여러분들 어디서 쓰실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MQTT 액티비티에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쓰겠죠. 그럼 여기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쓸 거니까 myMQTT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안에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생성자로 우리가 필요한 컨텍스트, 예, 무슨 작업을 하시던지 간에 늘 안드로이드에서는 컨텍스트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URI 값을 전달받을 수 있게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를 네, 요거 Alt 엔터 해가지고 임포트 해주시고요. 잠깐만. 네, 임포트 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MQTT를 사용하시려면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죠. MQTT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고, 네,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그 역할이에요. 이런 객체, 클라이언트 역할하는 객체. 그래서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요거 생성하실 때 여러분들 컨텍스트랑, 그래서 매개 변수를 전달받은 거죠. 컨텍스트랑 그 다음에 접속할 서버 브로커 주소죠. 브로커에 대한 URI가 있어야 돼요. 경로. 자, URI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실 게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그 시퀀스하게 랜덤하게 이제 뭔가 번호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MQTT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쓸게요. generate 클라이언트 ID. 요걸 쓰셔서 아이디를 설정해 주도록 만들어 주고 이제 작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은 뭐냐면 커넥트를 해야 되죠. 커넥션을 이 MQTT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해야 하고 커넥션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또 이게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커넥트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커넥트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커넥트 자, 우리가 커넥션이 되면 커넥션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토픽 서브스크라이브와 퍼블리시를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커넥션을 하는 이유가 퍼블리시도 해야 되고 서브스크라이브도 해야 돼요. 지금은 퍼블리시만 하실 거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도 하실 거니까 토픽들을 받을 거고 토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레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픽명은 스트링으로 보낼 거니까 네,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 널 허용하는 네, 설정까지 걸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넥션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자바 쪽에서 뭐 자바에서 MQTT를 하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MQTT를 하시거나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연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MQTT 커넥트 옵션 객체가 같이 넘어가야 돼요. MQTT 커넥션 커넥트 옵션 객체 이 커넥트 옵션 객체가 같이 넘어가 줘야 돼요. 요게 같이 이제 실행할 때 넘겨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냥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옵션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MQTT 클라이언트에 커넥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커넥트 메소드가 여러 개 이제 오버라이딩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MQTT 아예 사양으로 여러분들 이 우리가 옵션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동시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 커넥트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트를 보시면은 사양으로 아예 옵션 객체를 이렇게 받고 있죠. 옵션 객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걸 쓸 거예요.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갔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네 번째 커넥트를 보시면은 MQTT 연결을 위해서 설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 정보와 그다음에 유저 컨텍스트. 자, 유저 컨텍스트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널 정보 주셔도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콜백이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여러 형태로 MQTT 액션 리스너의 하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정을 하게 되면 연결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실패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거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옵션 객체 던지셔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MQTT 커넥트 옵션 객체 주시고요. 자, 유저 컨텍스트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니까 널. 그다음에 여기 인제 우리가 주셔야 될 게 MQTT 액션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바로 만들게요. 익명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콜론 MQTT 액션 리스너.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익명으로 하나 만들어서 던질 거예요.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오브젝트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고 임플리먼트 멤버스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온 석세스와 페일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작업에 대한 리스닝 작업을 얘가 하고 있는 거죠. MQTT 액션 리스너 내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 MQTT의 커넥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브로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퍼블리시를 하든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든지. 그러면 연결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연결을 시도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파이썬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썬에서 우리가 MQTT 통신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연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죠. 연결 값을 가지고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값을 갖고 RC 값 갖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왔어서 그 값을 가지고 0이냐 1이냐를 비교해서 성공적으로 접속이 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나 마찬가지예요. 되돌아올 때 우리 MQTT 액션 리스너의 하위 객체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온 석세스와 온 페일리어를 오버라이딩 해 놓으면 접속을 하고 결과를 갖고 되돌아왔을 때 성공이면 온 석세스가 호출될 거고 실패면 온 페일리어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콜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백을 등록을 해 놓을 거죠. 자, 투두 그대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로그에 우리가 D 하셔가지고 my MQTT 한 다음에 커넥트 접속 성공이라고 할까요? MQTT 접속, 자, 서버에 접속 성공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 임포트 하시고 접속이 성공이 되면 로그 임포트 하시고 접속이 성공이 돼도 메시지를 뿌리고 접속이 실패를 해도 메시지를 뿌릴게요. 접속 실패만 뿌려주면 되는 거죠. 자, 접속 실패까지 뿌려주시는 작업을 하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야 되니까 퍼블리시를 또 하나 만들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접속이 되는지부터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속에 관련된 기능을 명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만들어 놓은 MQTT로 가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선 우리가 접속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브 할 때 우리가 토픽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시 할 때도 토픽이 있어야 되죠. 서브 토픽은 우리는 일단은 IoT의 모든 것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IoT로 하면 겹치는 게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모든 것 할게요.
안드로이드로 요청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퍼브 토픽도 있겠죠. 우리가 퍼브하기 위한 토픽. 퍼브하기 위한 토픽은 LED 할 거니까 IoT에 LED 해가지고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소가 있겠죠. 네, 서버의 브로커에 주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커의 주소는 TCP 통신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MQTT는 TCP 통신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버의 주소를 여러분들 명시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서버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CMD에서 어차피 띄워야 돼요. 모스키토 실행해야 되니까. IP config 한 다음에 네, 제 주소가 지금 네, 이렇게 거의 안 바뀌는데 이렇게 들어갔고 1883 통신을 하죠. 자, 들어온 김에 브로커 실행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 네, 브로커는 우리 일단 웹서버 브로커까지 웹소켓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네, 모스키토 폴더에 들어가셔서 네, 모스키토 실행을 하실 거예요. 컴프에 -C 옵션 주시고 모스키토 컴프에 -V 옵션 주셔서 실행. 자, 저처럼 지금 9001만 뜨는 거는 성공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에러 뜨는 거. 네, 요거 컨트롤 C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그 브로커가 정상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9001이랑 1883이랑 다 떠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작업 관리자로 가셔가지고 모스키토 찾아서 프로세스 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스키토 네, 모스키토 이미 떠 있는 게 있는 거죠. 자, 작업 끝내기 프로세스 죽이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실행해 주셨던 거 실행하면 9001이랑 1883이랑 같이 여러분들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다고 그랬고 서버는 제가 클릭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클릭하면 거기서 막혀버려요.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서버는 클릭하시는 작업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버 창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네, 레이트 이닛 바 옵션 그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MQTT 클라이언트 널 허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my MQTT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죠. 이거를 헷갈리니까 변수명을 그냥 my MQTT라고 할게요. 네, my MQTT 하나 만드시고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때 네, my MQTT는 my MQTT 객체 자, 컨텍스트 넘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URI 우리가 지금 만들어 주신 거 같이 넘겨주셔야지 MQTT 접속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my MQTT가 갖고 있는 네, 커넥트 메소드를 일단 호출하겠습니다. 커넥트 메소드. 자, 커넥트 메소드로 우리가 호출할 때 토픽이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레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레이로 넘길 거예요. 자, 스트링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네, 서브 토픽. 서브 토픽이죠. 퍼블리시 토픽은 퍼블리시 할 때 주실 거니까. 네,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하실 거고, 네, 우리 그 이벤트 버튼들 있죠? 버튼 LED ON에도, 네, set on 클릭 리스너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아예 그냥, 네, 여기다가 뷰에 온 클릭 리스너 해서 그냥 아예 같이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디스 넘겨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버튼도 LED 오프도 네, 셋 온 클릭 리스너 해가지고 디스 넘겨버리면 이벤트 걸 수 있죠. 자, 온 클릭 리스너를 추가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MQTT 테스트 액티비티에서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자, 올려놓고 메소드 임플리먼트 멤버스에서 온클릭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시는 네,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실행하시고
접속이 되는지를 확인할게요. 자, 당연히 접속되게 만드시려면 MQTT 모스키토 브로커 서버가 떠 있어야 되겠죠. 자, 액티비티 실행하겠습니다. 네, 처음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얘가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자, 이렇게 화면은 떴고요. 제가 로그캣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myMQTT라는 이름으로 했죠. 자, 그러면 서버에 접속하는 게 지금 성공했어요. 그래서 브로커 서버 보면은 지금 파워,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제네레이트 시킨 아이디 값이겠죠. 파워 뭐 4947 906 0554 260 이렇게 하시는 걸 알아보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뭐 하셔도 돼요. 여기 my MQTT 가셔서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 제네레이트 하시는 부분이 요 생성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분들 스트링이에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제네레이트 아이디 하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명시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명시하시고 작업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빌딩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자, 서버에 접속했고,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명으로 지금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브로커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행위를 추적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접속 잘 했고요. 우리 이제 브로커로 퍼블리시 할 수 있게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my MQTT로 다시 가셔서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my MQTT에 퍼블리시 관련된 네, 펑션,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퍼블리시 위한 메소드고요. 요거는 접속을 위한 브로커에 접속하기 위한 메소드죠. 브로커에 접속하기 위한 메소드. 자, 퍼블리시 메소드 퍼블리시 하고 난 다음에도 결과를 여러분들 IMQTT 액션 리스너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펑션을 만들게요. 메소드를 퍼블리시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 퍼블리시 할 때도 당연히 토픽을 받아야 되니까 네, 토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죠. 여러분들 보낼 메시지 페이로드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당연히 넣어 주셔야 되고, 메시지 품질이에요. QoS는 메시지 품질이고, 메시지 품질을 좋게 우리가 신뢰성 있게 만들겠냐에 따라서 QoS 값을 다르게 주시면 됩니다. 자, if 하셔서 MQTT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접속 상태가 네, false면 우리가 false면 세 개를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더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false면 MQTT 클라이언트에 커넥트 해가지고 네, 메소드 다시 커넥션을 호출할 거고, 자,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실 때 이 페이로드가 우리가 보낼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MQTT 메시지 객체에다가 담아서 보내셔야 되거든요. MQTT 메시지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메시지 객체에다가 페이로드랑 QoS랑 이런 것들을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로드 속성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은 페이로드를 세팅하실 건데, 페이로드는 스트링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로드는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바이트로 변경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o 바이트 어레이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네, 메시지를 우리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메시지를 네,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네, 메시지에
QoS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그대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거 넣어주면 되고요. QoS인데 POS라고 해놨죠, 제가. 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커넥션 하면 돼요. 퍼블리시 하시면 돼요. MQTT 클라이언트의 퍼블리시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퍼블리시를 하시면서 역시 뭐 토픽하고 페이로드 명시하시고 QoS랑 뭐 이런 것들 명시하실 수 있고, 콜백으로 아이 MQTT 액션 리스너 받고 있죠? 네, 우리 요거 할게요. 퍼블리시 하셔서 일단 토픽을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객체 주셔야 되고, 자, 유저 컨텍스트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쓰시지 않을 거니까 널 주실 거고요. 자, 리스너 등록해서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보내졌는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MQTT 액션 리스너 익명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오브젝트를 네, 오버라이딩 해서 네, 접속을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그냥 퍼블리시 성공했는지 로그를 이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QTT라는 문자열로 MQTT의 네, 퍼블리시 성공 퍼블리시 실패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시면 되죠. MQTT 퍼블리시 하실 거 만들어 놓고 우리 MQTT 테스트 액티비티에 가셔서 아우 죄송합니다. 테스트 액티비티에 가셔서 네, 이제 퍼블리시만 하시면 되죠. 요거 버튼들 누를 때 퍼블리시 하실 수 있게 여기다가 우리 그냥 퍼블리시만 따로 분리를 하실게요. 뭐 별거 하는 건 없을 텐데 네, 혹시 내용이 나중에 이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를 따로 안드로이드에서 빼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데이터 스트링으로 퍼블리시할 문자열 넘겨받도록 하고 별거 없어요. my MQTT가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퍼블리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호출하면서 토픽, 퍼브 토픽 우리가 받은 거 위에 정의해 놓은 거 퍼브 토픽이랑 지금 데이터 받은 거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요게 복잡할 경우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하나 스트링으로 만들어주고 일단 빈문자열 자, if 하신 다음에 우리가 뷰에 id가 r. id. 네, 버튼 LED on이냐 on이면 여러분들 예, 일단 물음표 널에 대한 처리해 주셔야 되고 데이터가 데이터의 LED on이라고 설정을 해 주실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는 LED off로 설정을 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밑에다 만들어 놓은 퍼블리시를 호출하면서 데이터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퍼블리시가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라즈베리파이 연결하고 작업하시기 전에 네,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울게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만들면 되죠.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 자, 퍼블리시 할 때 토픽을 IoT LED로 보내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네, 모스키토 서브를 하면서 마이너스 토픽을 우리가 IoT 슬래시 LED로 해놓고 기다리고 아이고 네. 서브 해놓고 마이너스 토픽 하신 다음에 IoT LED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다시 실행이 됐고요. 로그캣 띄워서 서버 접속 성공한 것까지 봤고 제가 LED on을 보내면 퍼블리시 성공했고요. 둘 다 on이네.
오프를 보내도 퍼블리시 성공한 거 보실 수 있죠. 자, 요거 제가 카피해서 그래요. MQTT 테스트를 문자열을 네, 오프로 변경하고 다시 실행할게요. 자, 여기도 LED ON하고 오프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퍼블리시가 성공적으로 된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분들 연결하셔서 LED가 실제로 켜지는지만 테스트하시면 돼요. 자, LED ON을 보내냐 오프를 보내냐, 성공했다 성공했다 퍼블리시 성공 메시지 뜨고 제가 보낸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퍼블리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냐면 VS 코드 띄우시고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분들 LED 연결하시는 것까지 하세요. 자, 아두이노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아두이노로도 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작업하셨던 코드죠. 네, LED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하시고 이 LED 서브스크라이버는 네, 19번에 연결돼 있고 여기 안드로이드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겠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야 되겠네. 얘는 그냥 IoT로 할게요. IoT로 들어오는 모든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서브스크라이브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할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트해서 접속이 됐는지 우리 확인해 보면 여기 IoT 슬래시 모든 걸로 네, 접속할 여기 오토 해가지고 네, 만들어졌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로 가서 앱이죠. 아까 테스트했던 앱으로 LED 온, 오프 실행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 LED 온, 오프 잘 들어오죠? 자, 우리 지금 연결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LED 온 하면 불이 켜질 거고요. LED 오프 하면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불이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